네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두 가지 시점의 분석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작년 10월 자료랑요, 바로 어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자료,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금리가 왜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건지, 이게 또 우리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보죠. 작년에 3.50%였는데 어제 2.50%까지. 와, 정말 숨갑게 내려왔어요. 이 변화의 맹작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기준금리라는 게 뭐랄까, 우리 경제의 방향키 같은 거잖아요. 특히 이번처럼 이렇게 시차를 두고 나온 자료를 비교하면 단순히 금리 숫자 변화, 그 이상을 볼 수 있거든요. 그 중앙은행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, 또 정책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까지 엿볼 수 있어서 흥미롭습니다.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, 작년과 지금 또 뭐가 달라졌는지,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경제 생활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가장 최근 소식부터 볼까요? 어제 2025년 5월 29일이죠. 기준금리가 2.75%에서 2.50%로 또 내려갔습니다. 이게 작년 10월 이후로 벌써 네 번째 인하인데 와,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. 맞습니다. 작년 10월에 3.50%에서 3.25%로 내렸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반년 좀 넘는 기간 동안 1%포인트나 낮아진 거죠. 특히 이번 결정에는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 0.2%로 나온 거, 이 역성장이 상당히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작년에는 우려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이 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거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작년 10월 자료랑 비교했을 때 이게 단순히 수치가 나빠진 것 그 이상으로 중앙은행의 위기감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나? 네, 정확한 지적이십니다. 작년 보고서는 저성장 고착화 가능성 정도를 언급했다면 올해 보고서는 실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 구체적인 현실을 딱 마주한 거니까요. 그래서 경기 둔화 대응이 얼마나 시급한지 그걸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소비, 투자, 수출 뭐 다 부진한 게 확인됐고요.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곳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.7%에서 0.7%로 확 낮추기도 했죠. 국내 상황도 그런데 해외 상황도 여전히 좀 불안하죠? 그렇습니다. 뭐 미중 갈등이나 지정학적 불안 같은 건 여전하고요. 주요국 통화 정책도 좀 엇갈리잖아요. 미국은 계속 긴축하려는 분위기인데 뭐 유럽이나 중국은 좀 완화적이고요. IMF나 UN 같은 국제기구들도 세계 경제 전망을 계속 낮추고 있고 이런 복합적인 상황입니다. 그래서 작년 자료에서는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, 이게 좀 비중이 있었다면 이번 자료에서는 물가 안정보다는 당장의 경기 부양, 여기에 정책 무게중심이 확실히 옮겨간 모습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좀 안정된 것도 금리 인하 결정에 부담을 좀 덜어준 요인 중 하나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금리 인하로 기대하는 효과, 이것도 작년과 지금 보고서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를까요? 핵심 목표는 같습니다. 경기 부양. 이게 제일 크죠. 금리를 낮춰서 가게나 기업들 이자 부담 좀 덜어주고 네, 이걸 통해서 소비나 투자가 좀 늘어나길 기대하는 겁니다.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분들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목적은 두 보고서 모두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어요. 아, 맞다. 작년에는 그 수출 경쟁력 높아지는 효과도 꽤 비중 있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. 이번 자료에선 그 부분이 좀 덜 부각된 건가요? 네, 그렇죠. 작년 보고서에는 금리 인하가 원화 가치를 좀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, 뭐 이런 기대가 분명히 있었죠. 근데 지금은 그 효과보다는 당장 너무 심각한 내수 부진이나 투자 위축, 이걸 막는 게 더 급하다,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. 뭐랄까, 전반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워낙 크니까요. 하긴 그렇겠네요. 물론 뭐 동전의 양면처럼 위험 요인도 있겠죠. 이 부분도 작년이랑 비교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? 당연히 있죠.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나 가계부채입니다. 작년 보고서에서도 이미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었는데 금리 인하가 이 부채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. 이 우려는 여전해요.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단순히 부채 규모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금융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어떤 파급 효과, 여기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더 강조된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. 미국 금리랑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자본 유출 위험, 여기에 대한 경고 수위도 좀 높아졌나요?
네, 그 점도 아주 중요한 리스크죠. 미국이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데 우리만 계속 내리면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위협이 커지는 거거든요. 이게 또 환율 불안이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고요. 이 위험은 작년 보고서에서도 지적됐지만 금리 격차가 실제로 더 벌어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우려의 무게가 더 커졌다고 봐야죠. 두 보고서 모두 이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와, 들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출탁이네요. 침체된 경기를 살리자니 가계부채나 자본 유출 같은 위험이 커지고 이걸 잡자니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고 두 시점의 자료를 비교하니까 그 고민의 깊이가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금리 인하라는 처방이 당장의 통증, 그러니까 이자 부담은 좀 줄여줄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 전반의 활력으로 이어질지는 사실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. 특히 세계 경제라는 외부 변수가 워낙 강력해서 예측이 참 어렵죠. 그래서 여러분의 자산 관리나 소비 계획을 세우실 때도 이런 거시적인 흐름, 또 정책 방향의 변화를 잘 고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비교 분석해본 내용이 이 복잡한 경제 뉴스를 해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요? 이렇게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경기 전망도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? 여전히 소비, 아니면 투자, 혹은 부채 상환. 이 중에서 어디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시겠습니까?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.